AI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문제가 되는 시기가 또 된 거죠. 저작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 5가지 좀 많이 궁금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마케터님, 지난 영상에서 25년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 당연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AI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문제가 되는 시기가 또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이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궁금한 걸 정리한 자료집을 내놨어요. 그게 보고서로 저도 봤는데 굉장히 보고서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보고 좀 많이 궁금할 포인트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작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 5가지 정도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AI로 만든 콘텐츠나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법에서 나온 정의예요.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자체가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저작물이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저작권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뭐 동물이나 혹은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나 그로 인한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지금 AI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아요. AI로 만든 여기에 내가 플러스 알파 나만의 인사이트를 넣었을 때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느냐를 질문을 하신 건데 인정될 여지가 있대요. 이건 또 왜냐하면 이 AI가 그려놓은 밑바탕 하나의 그런 베이직한 스케치 자체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로는 저작물로 인정이 당연히 될 수 없지만 이 안에 내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넣고 나의 창작적인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 덧대어 만들고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걸 넣어가지고 제2의 창작물로 탄생이 되거나 컨텐츠로 나온다면 더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닌 이거가 훨씬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인사이트가 충분히 들어갔다면 그것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건 AI에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줘. 이런 컨텐츠를 뽑아줘. 이 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실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 AI를 활용을 할 때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알려주는 이렇게 똑똑하게 교육시키세요라는 프롬프트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만든 프롬프트를 내가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이 창작성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프롬프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입력하게 하는 그 행위만으로 이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를 연관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산출물이 똑같은 프롬프트 값을 사실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학습시켜 놓은 베이스에 따라서 결과값이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자체가 나중에 나올 그 산출물이나 그 콘텐츠의 구현이 100%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자체는 저작물로 볼 수 있나 없나 요거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정말 만약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돼서 법원에 뭔가에 올라간다면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AI로 내가 직접 만든 콘텐츠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나 약관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 산출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세상에 아예 없는 거를 뿅 하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걔를 토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AI가 처음으로 가지고 온 소스 자체가 저작권 법에 의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보호받고 있는 소스를 갖다 썼을 여지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는 결과물로는 확인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의 내 AI 산출물이 콘텐츠가 나왔다? 그랬을 때 이 원작자 쪽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걸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100%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스 자체에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그 기존의 작품들과도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고 이게 저작권을 유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진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그런 법원까지 가게 됐을 때 그런 판단을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창작성이라는 게 이 저작권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내준 컨텐츠는 저작권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AI 산출물이 이미 누군가가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그거를 반려한 바가 있고 미국 저작권청에서도 이 등록 신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저작권, AI를 기반한 저작권법이 명확히 다 뭔가 법조항이 만들어지거나 체계가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법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 의식 없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베이스고요. 창작물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나의 창작성이 더 많이 들어간 산출물이나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